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렉에서 루이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살았다. 루이는 늘 활기차고 호기심이 가득했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아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마법의 바게트라고 부르는 특별한 빵을 만드는 곳이었다. 이 빵집은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났다.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서 마법의 바게트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곤 했다. 그런데 마법의 바게트는 항상 한 사람에게만 팔렸고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로 정해졌다. 사람들은 이 바게트를 먹으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믿었다. 행복과 행운이 넘쳐났고 건강과 사랑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바게트의 비밀은 특별한 밀과 마을의 약초 그리고 주인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마법에 있었다고 했다. 루이는 늘 이 마법의 내막을 알고 싶어 빵집 앞을 서성거리곤 했다. 빵집 주인인 마담 클로에느는 항상 친절하게 그를 맞아주었고 루이의 호기심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루이는 자신도 언젠가는 이 마법의 바게트를 맛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는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법의 바게트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이 바게트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루이는 깊이 생각에 잠겼고 마담 클로에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의 순수한 열정과 마을을 위한 진심에 감동한 마담 클로에느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에게 바게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루이는 그녀의 비밀 요리법을 전수받았고 그와 함께 특별한 가마에서 뜨거운 불을 통제하는 법도 배웠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루이는 드디어 자신만의 마법 바게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바게트를 마을 중앙 광장에 가져가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 순간 마을의 하늘은 맑게 겠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모두가 그 고통을 잊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루이와 그가 만든 바게트를 기적처럼 대했고 그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루이는 새로운 세대에 그 비밀을 전수하며 마을은 오랫동안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루이의 바게트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마법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피에르는 농부였던 부모님과 함께 넓은 농장에서 생활했고 그곳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그가 키우는 특별한 양파들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양파밭에 물을 주고 양파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런 피에르에게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가 키운 양파에 마법이 있다고 믿었고 항상 그 양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법 양파 중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레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피에르, 레옹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양파들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하지만 넌 아직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해. 피에르는 레옹의 말을 기억하며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격려 속에 피에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피에르는 레옹의 조언에 따라 마을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떠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자신의 양파가 가진 능력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그의 양파는 단순히 마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맛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를 여행하면서 피에르는 자신의 양파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양파로 요리 대회를 참가하여 사람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행 중에 익힌 기술과 요리법 그리고 양파의 힘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양파로 유명한 레스토랑을 열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피에르의 레스토랑은 점점 유명해졌고 그는 마법의 양파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전하는 요리사로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양파 덕분에 가치 있는 교훈을 얻었고 레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특별한 양파들이 항상 함께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르와 마법의 양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양파와 함께한 모험을 통해 배운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그 교훈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건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벨빌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장미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달콤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찼고 각종 색깔의 장미들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정원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정원의 중앙에 있는 커다란 은색 별 때문이었어요. 이 별은 매일 밤 하늘을 향해 은빛으로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의 별이라고 불렀죠. 이 정원은 한때 한 젊은 정신 나간 왕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였어요. 루이스 왕자는 평소 왕국의 의무보다는 자연과 예술을 더 사랑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정원에 대한 사랑은 약간의 집착으로 변했던 때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직접 키운 장미들이 무한한 아름다움을 갖길 원했고 별들이 자신의 정원을 지켜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별이 정원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이스 왕자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장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에 실려온 작은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루이스. 당신의 정원은 저에게도 집이 되었답니다. 왕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깨달았죠. 그는 그 목소리가 바로 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이스 왕자는 매일 밤 별과 대화를 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피로를 풀어주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별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오직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끝마다 작은 빛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 별은 루이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정원을 모든 이에게 개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원을 찾아와 장미와 별의 고요한 조화 속에서 휴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구름이 별과 왕자의 우정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름은 질투와 불안의 화신이었으며 별을 가로막아 은빛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루이스 왕자는 그 사실을 알고 큰 두려움을 느꼈으나 별은 오히려 왕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루이스, 두려워하지 말아요. 제 빛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이어질 것이에요.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과 희망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의 정원 위에 빛을 비출 거예요. 루이스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는 정원 가득한 장미들에게 그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미들은 서로 속삭이며 큰 힘을 모았고 그 힘은 강력한 빛이 되어 어둠의 구름을 물리쳤어요. 별은 다시 밝게 빛났고 마을과 정원은 영원한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루이스 왕자는 정원을 가꾸며 별과의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벨빌의 주민들은 매일 밤 정원을 찾아 별을 바라보며 소망을 속삭였고 정원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벨빌을 찾는 사람들은 장미 향기와 함께 그 별의 전설을 나누며 희망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마법의 시계가 있었다. 이 시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마을의 가장 깊은 구석 고딕 스타일의 오래된 정원 속에 감춰져 있었고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올리비에 할아버지 뿐이었다. 올리비에 할아버지는 마을의 시계공으로 여러 해 동안 그 시계를 지켰다. 할아버지는 마법의 시계가 잘못된 손에 떨어지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계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소년 줄리앙이 이주해왔다. 줄리앙은 항상 시간에 대해 궁금해했고 시간이 흐르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올리비에 할아버지에 대해 들었고 그와 친해지기 위해 종종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줄리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에게 가끔 시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줄리앙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지혜를 얻어 마법의 시계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시계의 진짜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고 마을의 모든 시계와 전기가 고장나 버렸다. 사람들은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때 올리비의 할아버지는 줄리앙에게 요청했다. 줄리앙, 내가 이제 이 시계의 비밀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나와 함께 해주겠니? 줄리앙은 흔쾌히 할아버지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마법의 시계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시계를 작동시켰다. 시계에 바늘이 특별한 빛을 내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다. 줄리앙은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차츰 알게 되었다. 시계가 빠르게 돌아간 곳에서는 시간이 빨라졌고 반대로 돌아간 곳에서는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능력을 이용하여 마을의 혼란을 안정시켰다. 그날 밤 이후
줄리앙은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을 되돌려 놓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시간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줄리앙은 올리비에 할아버지에게 마법의 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할아버지 곁에서 시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시계의 힘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줄리앙은 그 말을 활자 삼아 시간의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소중함을 전하며 살아갔다.